그럼 평형상수와 반응식 4절 부터 강의를 하죠. 좀 전에 평형상수 특징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반응식에 따라서 평형상수 표현값이 표현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 좀 전에 나온 것처럼 정반응과 역반응의 평형상수 값을 곱하면 역수관계니까 1이 된다. 그런 얘기고, 그게 첫 번째 반응식이 역으로 되면 K값도 역으로 된다는 거 좀 전에 봤고요, 앞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응식의 개수에 n을 곱하면 새로운 평형상수는 원래의 평형상수를 n승한 것이 된다. 한번 해보면, 여기서 평형상수 값은 A의 A승, 그 다음에 B의 B승, C의 C승, D의 D승. 제가 저 원래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반복하고 뭐 이렇게 재방송하는 거 사실 개인 성격상 좀 싫어해요. 근데 이게 자꾸 귀찮은데 자꾸 쓰는 이유는 뭐냐면 반복을 해야지. 여러분도 제가 쓸 때 반복을 해서요. 머릿속에 자꾸 반복을 해서 기억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반응식에다가 곱하기 n을 한다. 개수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a의 n을 곱하면 an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an, 이건 bn, cn, dn이니까 그대로 그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a의 an승, 그 다음에 B의 Bn승, C의 Cn승, 그 다음에 D의 Dn승. 이렇게 되면 공통인수로 n승이 나오니까, 그죠? 그러면 원래 K 값에 대해서 요거에 n승이 되는 거죠. 여기 n만 공통으로 나와버리면 전체 n승이니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평형상수를 n승한 것이 된다. 두 번째 항이. 그 다음에 세 번째, n으로 나눈다. n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거의 역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n승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n승. 마이너스 n승이면 kn의 마이너스 n승이니까 k의 n승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곱하기 n분의 1이라고 해줘버리면 요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원리로. 그 다음에 두 반응식을 더한다. 두 반응식을 더하면, 예를 들어서 더하는 건 해봐야겠네요. 더하면 2 플러스 f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거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2 플러스 f cc 플러스 dd 플러스 g h 이렇게 되니까 k 값은 역시 그 다음에 C의 C, D의 D, 그 다음에 G의 G, H의 H.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K 값이 B승, 그 다음에 C의 C승, D의 D승이고, 여기서의 K 값이 1, 2라고 하면 2번 식에 대한 거. 그러면 역시 2의 2승, F의 F승, 그 다음에 G의 G승, H의 H승.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되려면 요 두 개의 항을 K1하고, 이것은 K1하고 K2하고 곱한 값이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각각 우리가 반응식에 따라서 평형상수 값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하나씩 이제 좀 보죠. 298K에서 NH3가 2분의 1 N2, 2분의 3 H2로 분해되는 반응에 대한 평형산수 값이 K 값이 5.2 곱하기 10-5 5승이다. 이 온도에서 이 다음 반응의 K 값을 구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응식이 어떻게 변했는지만 일단 그것만 찾으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는 반응식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단계에서 지우면 처음에 어떻게 변형시켰어요? 그 NH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N2 플러스 3H2 이 NH3가 됐으니까 일단 역반응으로 됐죠, 그죠? 역반응으로 됐어요. 그러면 역반응 되면 K 값이 어떻게 돼요? K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역반응 한 다음에 몇 배 곱했어요? 2를 곱한 거죠. 2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평형산수 값은 이것에 2승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아이고 안 보고 쓰니까 K분의 1에 2승 이렇게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뭐 여기 넣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변화됐는지 반응식 갖고 먼저 각 단계별로 해서 똑같이 평형산수 값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다음 반응에 대해 698K에서 5.25L 용기 속에 H2 0.5몰과 I2 0.5몰을 가지고 반응을 시작할 경우에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되면 각 기체는 몇 몰씩 존재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 한번 해보죠. 어떻게 됐는지. 이제 화학 평형에서의 문제 푸는 방법은 뻔해요. 뻔해요. 이후에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배우는 것이 뭐냐면 산염기 평형, 그 다음에 뭐 산화환원, 뭐 그렇게 나오는데 다 이제 평형 관련된 산염기 평형도 역시 지금 화학 평형을 알면 쉽게 그냥 하면 되는 거 계산할 수 있고요. 여기서 모르면 또 거기 가서 또 막히니까 화학 평형을 정리를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해야 될 목표가. 그러면 문제를 보죠. 먼저 반응식을 쓰고요. 그 상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태 표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 조건 5.25 부피가 5.25L예요. 부피가 5.25L 그리고 H2 0.5몰 H2가 0.5몰이 있고 그 다음에 I2가 또 0.5몰이 있습니다. 0.5몰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반응을 시작한 거예요. 그죠? 문제 뜻을 잘 파악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반응을 시작할 경우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되면 각 기체가 이것들이 각 화합물이 몇 몰씩 존재할 것인가 몰수를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 항상 기본적으로 처음 초기값 이니셜 스테이트의 값하고 그 다음에 그 평형 상태에 갔을 때 그 차이값이죠. 변화값. 그리고 델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델타. 그리고 이건 변화량이고 그 변화량을 초기값하고 반영을 시킨 최종값. 이건 최종값은 평형 상태에서의 값이죠, 사실은. 그래서 EQ. 저는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 이렇게 선생님 따라 그냥 편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거 몰라요, 그죠? 얼마 변했는지 문제에서는 얘기는 안 했죠, 그죠?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이 평형 상태에서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얼마 변했는지 모르지만 얘가 만약 X몰만큼 감소됐다면 H2가 수소가 X몰만큼 감소가 됐다면 I2도 역시 X몰만큼 감소가 되겠죠.
마이너스는 감소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럼 얼마 생겨요? 2배만큼 생기죠? 얘가 감소된 만큼 개수 비에 따라서 2배만큼 더 생기는 거예요. 얘는 플러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변화값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평형 상태에서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에서 요 값은 요거 그대로 이니셜 스테이트 값하고 델타 값을 반영시켜주면 돼요. 그대로 0.5 마이너스 x 그죠? 얘도 역시 0.5 마이너스 x. 얘는 여기 처음에 0이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은 상태니까 그대로 2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평형 상수값 정의에 따라서 0.5 평형 상태에서의 값이 0.5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 곱하기 그죠? 그 다음에 i2에 대한 거 0.5 마이너스 x의 제곱 이 두 개 항이죠. 그 다음에 hi 2x의 개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요것이 얼마라고요? 문제에서 줬어요. 그죠? K값은 농도항으로 했을 때 K값이 54.3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빼먹은 거 있어요. 뭘 빼먹었을까요? 우리 지금 여기에는 농도를 써야 되잖아요. 농도. 그죠? 몰 농도를 써야 되는데 지금 이거 뭐예요? 다 몰수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죠? 예. 원래 어떻게 써야 돼요? 부피가 왜 얼마예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5.251리터 안에 이만큼의 몰수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눠주면 몰 농도가 되는 거죠. 몰 농도는 몰 퍼 리터니까. 그죠? 예. 그러면 여기다 다 어떻게 하냐면 5.25로 25리터로 나눠주면 됩니다. 5.25 여기도 5.25리터. 이거 주의를 하셔야 돼요. 항상 계산할 때 이거 탁 빼먹어도 되는데 근데 빼먹어도 값은 똑같을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긴 그런데 아무튼 꼭 쓰셔야 돼요. 꼭 쓰시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기 몰수 계산할 때 뭐 이렇게 하면은 복잡해지니까 그냥 다 일단 몰수로만 하고 나서 최종적인 때는 농도로 이렇게 환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부피가 1리터 아닌 경우 문제 나오면 그냥 틀려버리니까 1리터일 경우는 뭐 해주나 안 해주나 똑같으니까 분모가 1인이 되니까 똑같은데 몰수나 몰 농도나 똑같은데 이렇게 다를 때는 계산을 해준다는 거. 그러면 보세요. 여기 5.25 다 집어넣어야죠. 5.25 여기도 5.25 여기도 5.25를 집어넣어야지 다 몰 농도로 환산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해주나 마나 똑같죠. 왜냐면 분모 5.25의 제곱 5.25 제곱하기 나오니까 해주나 안 해주나 사실은 값은 똑같아요. 근데 의미적으로 원래 정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는 주관식이 아닌 이상 쓸 필요는 없죠. 그냥 몰수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계산 이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계산은 아니죠. 이거 실제로 해보시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0.5 마이너스 x의 분모 제곱이죠.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2x의 제곱이니까 4x 제곱이 얼마? 54.3이라는 거니까 이거 계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2차 방정식이죠. 그럼 뭘로 풀어야 돼요? 근해 공식을 풀어야죠. 2차 방식 다 해 구하려면 뭘로 해야 돼요? 근해 공식밖에 더 있어요? 다른 방법 있나요? 물론 이제 그 최악의 경우 근해 공식을 쓰는 건데 그럼 근해 공식 x는 ax 플러스 ax의 제곱 잠깐 옛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맞나요? 예. 이거 또 뭐가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 그건 신경 쓰지 말고 한 가지만 해요. 한 가지 외우는 것도 이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 지금 옛날엔 달달 외웠겠지만 지금은 이것도 기억하기가 쉽진 않죠.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이 식을 이거 정리하고 이거 곱해서 그죠? 곱해서 이것도 x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 개수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기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기본적인 요 방정식 푸는 방법입니다. 이거 계산기로 루트 쓰고 b제곱 쓰고 4ac 이거 이렇게 하는 거 계산기로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답 처음에 아마 계산기 안 써보신 분들은 계산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연습을 꼭 하세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푸는 것이 원칙이고요. 나중에 우리 이제 뒤에 가서 다음 이제 12장 얘기할 때는 이걸 좀 간단하게 풀 때도 있어요. 예.
일단 이것이 이렇게 원칙으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경 원칙은 뭡니까? 초기 상태 값을 다 주고, 그죠? 초기 상태 값을 주고, 근데 이제 초기 상태에 생성물이 없을 때예요. 생성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태에서 다 초기 상태에 이놈들이 다 조금씩 있는 상태에서 평형 상태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이제 두 번째 5번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로 초기값, 그 다음에 변화값, 평형 상태에서의 값, 농도, 그리고 그걸 갖고 주어진 평형 상태 값의 식으로 대입해서 구한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해보세요, 직접. x가 얼마 나오냐면 x값이 0.393이 나와요. 0.393. 그러면 나머지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5번을 보시면 반응식이 똑같으니까 반응식이 똑같네요. 반응식이 똑같은데 뭐가 다른지 봅시다. 여기서 이제 698K, 온도 698K에서 5.25L 역시 부피가 똑같이 5.25L이고요. 그 다음에 H2가 0.01몰, 01몰, 그 다음에 I2가 0.01몰, HI가 0.1몰. 다 몰수입니다. 예. 이렇게 들어있는 기체 혼합물이 반응을 일으켜서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을 얼마인가. 이건 초기 상태가 이니셜 스테이트 이니 값이 0.01, 0.01, 0.1이에요. 여기 생성물도 있어요. 그죠? 이번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 델타 값 방식은 똑같아요. 앞에서 계산한 거하고. 단지 요 값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예. 델타 값 역시 x, 마이너스 x. 이것도 마이너스 x, 이거 플러스 2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평형 상태에서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 EQ.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게, 이거 누가 이랬어요? H2하고 I2하고 반응해서 이게 생긴다는 거? 누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제가 얘기했나요? 응?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H2하고 I2하고 이것만 딱 보고 이게 이쪽으로 할지 이쪽으로 할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하나도 없을 때는 당연히 없으니까 이게 생성되겠지만, 이게 있을 때는 이게 평형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이 양에 따라서 정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역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여긴 반응물이고 여긴 생성물이라서 얘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려요. 이 두 반응물과 생성물이 양이 처음부터 존재할 때는 반드시 그 반응이 어느 쪽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먼저. 그래야지 반응의 방향을 따져야지 델타 값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어떤 게 마이너스가 어떤 게 플러스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거를 안 해놓고 시작하면 틀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틀면 틀렸어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조건이 뭐예요? 지금 반응이 이제 처음 조건이 이것이 현재 조건이죠, 사실은. 요 현재 조건에서의 값들, 반응 지수, 질량 작용비 Q 값을 구해야 돼요. 그거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것 그러면 K 값하고 비교를 해갖고 어느 쪽으로 반응이 진행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Q 값을 구하면 어떻게 구해요? 0.01 아까처럼 5.25로 다 나눠줘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생략을 할게요. 왜냐면 또 없어지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0.01, 0.01 분의 0.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요 값이 0.01, 0.01분의 1이 되니까 100이 돼요. 이 0.01이 되니까. 예, 그래서 100이 됩니다. Q 값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K 값이 Q하고 K 값 비교할 때 K 값이 54.3이니까 Q 값이 더 커요.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요? Q 값이 크다라는 거는 생성물이 더 많다는 거죠. 그죠? 이게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은 평형이 되려면 이것이 감소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럼 감소되려면 역으로 가야지 이게 소모가 되니까, HI가. 그러면 이 지금 완전히 틀렸죠. 그죠? 이제 이게 부호의 개념이 얘는 감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2하고 H2는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현재. 그러니까 반응의 방향에 따라서 의미상으로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 된 거죠. 의미상으로는. 예.
그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형 상태, 현재 상태와 그 다음에 평형 상태의 조건들. 그것이 이제 평형 상태로 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돼야지 평형 상태 될 거냐. 그거를 판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같이 존재할 때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정됐으니까 이 HI가 감소하고 I2하고 H2는 증가하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예, 평형 상태에서 0.01 플러스 X게 되겠죠. 0.01 플러스 X 0.1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K값은 요점이면 생략하겠습니다. 원래 써야 되고요. 그럼 0.01 플러스 X 두 개 똑같은 거 제곱 분의 0.1 마이너스 2X의 또 제곱이죠. 왜냐면 분모 요거 두 개 곱하니까 제곱이고 위에 요거의 개수승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54.3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제 반응이 이렇게 간다고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처음에 강조한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서 문제에서 준 K값은 뭐냐면 이게 반응물이 이게 생성물일 때 K값이에요. 근데 지금 반응은 어떻게 진행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반응물, 이게 생성물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착각하시지 말라는 의미에서 처음에 제가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K값은 반응이 여기서 역으로 진행되더라도 이것분의 이거라는 거. 예. 항상 그 처음 반응식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54.3이라는 건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럼 여기서 또 복잡한 X에 대해서 2차 방정식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여기서 X 값이 얼마 나오냐면 0.00281 뭐 이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나머지 대입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화학 평형에서의 그 계산하는 내용은 이게 다예요. 사실 두 가지. 지금 처음에 이제 예제 4번하고 예제 5번 그 내용이 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평형상수 값은 다 주어지고요. 그리고 반응물의 농도가 반응물만 있고 생성물이 없는 경우 그게 첫 번째고 반응물과 생성물 다 있는 경우 초기 상태의 양쪽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다 존재할 경우는 항상 반응치수, 질량연비를 구해서 평형상수와 비교하고 어느 쪽으로 반응이 진행될 건지 그걸 결정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야지 증가되는 양, 감소되는 양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를 한다는 거. 두 가지입니다. 그 문제 유형이 그 두 개밖에 없어요. 더 이상 복잡하게 할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뭐 더 복잡한 경우 수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유형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화학 평형상수와 반응식하고 그 다음에 그때 반응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평형상수 값을 이용하는지 그것이 예제 지금 3, 4, 5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Q값에 따라서 현재 조건이 지금 이 문제에서 봤듯이 현재 이런 H2, I2, HI 전부 다 존재하는 어떤 반응 조건에 따라서 반응이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는 이제 현재 상태가 아직 평형 상태가 아니었을 때죠. 이 경우는 현재 평형 상태가 아니었을 때 정반응이나 역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는데 반응이 지금 얘기는 뭐냐면 반응이 이미 평형 상태에 됐어요. 반응이 평형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평형 상태에 이르렀을 때 외부에서 어떤 조건을 변화시켜줘요. 그러면 그 변화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반응이 일어날 것이냐라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예. 이건 아직 평형 상태가 안 일어났을 때고, 뭐 있을 수도 있지만, 평형 상태가 아니었을 때 평형 상태로 가는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는 그 초기 상태의 값에 따라서 Q값하고 K값 비교를 하면 되는데, 지금 얘기는 르샤틀리에 원리, 화학 평형 이동의 법칙이란 건 일단 화학 평형 상태에 이르렀고, 그때 어떤 조건을 변화시켰을 때 어느 방향으로 일어날 것이냐, 그거를 다루는 것이 르샤틀리의 원리입니다. 르샤틀리의 원리는 아마 제 기억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나?
잘 어렴풋한데 아무튼 르샤틀레 원리에 대해서는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배웠을 겁니다. 그 르샤틀레 원리 정리해놓은 것만 아시면 되는데 사실은 의미적으로만 일단 아시면 돼요. 먼저 르샤틀레 원리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도 스트레스 받으면 다 해소하잖아요. 그죠? 해소 안 하는 사람 없죠?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를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반응도 외부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주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의 종류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건이에요. 반응 조건. 그러니까 온도, 압력, 이런 것들.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스트레스입니다. 예를 들면 온도, 농도, 압력, 그 다음에 뭐 촉매, 이런 것, 촉매는 영향 없지만 온도, 압력, 뭐 농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스트레스 종류인데 그 스트레스를 주면 예를 들면 온도가 올라간다? 기본적인 얘기를 먼저 할게요.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온도를 내려가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야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농도? 현재 농도를 어떤 놈을 예를 들어서 좀 아까 나온 것처럼 뭐 H2하고 I2하고 HI가 되는데 HI 쪽으로 내가 HI를 더 넣어줬다. 평형 상태에 딱 돼 있는데 거기다가 HI를 좀 더 넣었어요. 그러면 그 HI가 소모되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예, 그것이 농도 영향이고 그 다음에 압력의 영향은 마찬가지입니다. 압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 다 몰수에 관계되죠. 예. 압력을 증가시키면 압력의 감소되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건 이제 한 가지씩, 전체적인 얘기는 그렇다는 거. 그거 하나씩 얘기를 해보죠. 먼저 온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온도를 높이면 온도가 내려가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근데 조건이, 반응이,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반응해서 C가 되는 반응이 있는데, 이것이 발열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면 델타 H가 0보다 커요, 작아요? 네? 작죠. 발열 반응이니까, 그죠? 개에서 열이 나가는 거니까 에너지를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돼요. 델타 H가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이것이 흡열 반응이다. 그러면 요 조건에 따라서 요 반응의 원래 반응, A하고 B하고 반응해서 열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발열 반응이고, 흡열 반응이고. 우리가 앞에서 화학 연료값 배울 때,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일 때, 개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발열 반응이면 개의 온도가, 열이 나오니까 개의 온도는 증가하겠죠, 당연히. 그죠? 개의 온도가 증가가 돼요. 얘는. 반응이 일어나면 얘는 개의 온도가 증가돼요. 얘는 온도가 감소하겠죠. 개 온도가. 흡열 반응이니까.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위의 열을 다 뺏어버리니까 그 개는 다 온도가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온도를 높였어요. 근데 이런 반응인데 이것이 이제 평형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먼저 발열 반응 얘기를 할게요. 이게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면 얘가 정반응이 일어나면 온도가 떨어져요. 온도가 증가해요. 정반응이 일어나면. 열이 나오니까 온도가 증가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온도를, 그런 반응의 성격이 있는데, 그 반응이 평형 상태에 딱 돼 있어요, 현재. 아무 변화 없습니다, 평형 상태. 근데 거기다 온도를 좀 올려줬어요. 불을 때든가 해서 온도를 올려줬습니다. 온도를 올려줬으면은, 온도가 감소되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되죠.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온도가 증가하는, 이거 지금 정반응이 일어나면, 얘는 온도가 증가하는 거고, 그 온도가 감소돼야 되면, 역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역반응이 일어나야지 온도가 감소될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온도를, 얘 같은 경우는 흡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면, 흡열 반응에서의 정반응은 온도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 온도를 증가시켰다? 그러면 온도가 감소되는 쪽으로 그대로 정반응 쪽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반응 기준 얘기죠. 이건 다 정반응 기준 얘기로 정반응을 기준으로 해서 발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그 조건에 따라서 평형 상태에서 온도를 내리고 올리는 것이 이렇게 방향이 달라져요. 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거꾸로 얘기하면 온도를 내리면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 온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일어나겠죠. 온도를 내리니까 온도가 높아진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잖아요. 지금 얘기는 다 온도를 내리면 온도가 올라가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거든요. 예. 온도가 증가되는 쪽으로 그대로 정반응 쪽이 일어나는 것이고, 흡열 반응은 정반응은 온도 감소하니까 온도 올라가려면 역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온도의 영향이에요. 근데 그 온도의 영향은 그 반응이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 그 조건에 따라서 그 반응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도의 영향을 보면요. 농도는 농도의 이해는 그냥 말로 얘기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그게 다예요. 그냥 농도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어떤 평형 상태에 딱 존재했는데 A를 좀 더 넣었다. 그러면 A가 감소된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A에 대한 스트레스를 줬으니까 A에 증가시키는. 그럼 A가 감소되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냥 정반응 쪽으로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C의 농도를 증가시켰다. 그러면 C 농도가 감소되는 쪽으로 역반응으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농도에 대한 얘기는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의 영향. 압력의 영향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 반응이. 그럼 얘는 정반응으로 하면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네? 압력은 뭐하고 관계 있어요? 이거 다 기체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다 기체입니다. 지금 다 기체. 구분 안 해서 말씀 못하는 것 같은데, 정반응이라고 하면 압력이 감소하죠. 왜냐하면 압력은 몰수, 그 개의 각 구성하는 화합물들의 몰수에 비례하니까, 여기 2몰, 얘 3몰이죠. 그럼 이 5몰의 기체 분자가 발휘하는 압력하고 얘 4몰이 발휘하는 압력은 다르죠. 그 4몰이 발휘하는 압력이 더 작단 말이에요. 분자수가 적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압력이 감소해요. 정반응은. 역반응은 압력이 증가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반응의 기본 내용이에요. 역시 좀 아까 우리 온도 얘기할 때도 그 반응이 발열 반응이 흡열 반응이냐, 그것이 기본 내용인 것처럼 압력에 대해서도 그 반응의 기체, 여기는 기체만 따지는 겁니다. 고체나 액체, 아까 농도 얘기한 것처럼 평행선수에서 얘기한 것처럼 얘기 안 칩니다. 기체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돼요. 기체에 대한 이 반응물 몰수 합, 그다음에 생성물 몰수 합해갖고 정반응은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압력이 감소하는 거고, 역반응은 압력이 증가하는 쪽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를 압력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압력이 감소하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정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압력을 감소시킨다. 그럼 이게 스트레스니까 압력이 증가하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역반응으로. 이렇게 해서 그 각 반응의 특징에 따라서 역시 압력의 영향이 미쳐진다는 거, 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의 영향과 압력의 영향은 그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으니까 농도처럼 간단하진 않다는 거, 그 경우에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촉매 영향이 있는데, 촉매는 우리가 그 앞에서 화학 반응 속도론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반응에서 그 활성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 평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평형하고는 상관이 없고 반응 속도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예제를 보시면, 반응 A와 B가 반응해서 C가 되는 그런 반응입니다. 델타 H가 0보다 작아요. 무슨 반응? 네? 발열 반응이죠? 그죠? 예, 발열 반응입니다. 그러면 발열 반응이면, 첫 번째, 온도가 증가하면 온도가 낮아지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발열 반응, 정반응 쪽으로 가면 안 되죠. 역반응으로 가야겠죠. 예, 역반응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압력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압력 비교하면 첫 번째 반응이, 정반응은 압력이
감소하는 쪽이죠. 왜냐면 기체 전부 다 기체고 A, B 각각 1몰이니까 반응물은 2몰이고 생성물은 C 1몰밖에 없으니까 정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압력이 감소하는 효과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압력이 증가하면 압력이 감소하는 쪽으로 정반응 쪽으로 일어나야겠죠. 예, 그렇게 온도와 압력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압력은 몰수, 분자수, 분자가 많으면 부딪히는 확률이 높고, 그죠? 부딪히는 것 힘도 세니까,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 어, 6절 화학평형과 연력학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연력학을 배웠는데 연력학에서 안 배운 몇 가지 얘기 안 한 것이 있어요. 화학평형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화학연력학 그 문제 중에서 제가 나중에 푼다는 그런 문제 한두 문제 있었죠? 기억하세요? 있어요. 끝에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그 제일 중요한 식 기본적인 식은 깁스 에너지, 깁스 자유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회영상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델타 G0는 마이너스 RT ln K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 유도는 안 하겠습니다. 유도는 안 해요. 왜냐면 복잡하고 연력학도 더 깊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좀 생략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알 필요는 없어요. 일반 과정에서는. 그 다음에 요 식에 대해서만 딱 굉장히 유명한 식이니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외워 놓으셔야 돼요. 깁스 에너지, 깁스 자유 에너지하고 평형상수의 관계입니다. 깁스 에너지와 평형상수의 관계. 그 다음, 이렇게 되고요. 거기 2.303 RT 로그 K, ln을 로그로 바꾸면 그 2.303이라는 그 항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로그를 하시지 말고 그냥 ln으로 하세요. ln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ln K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델타 G, 요거 갖고 요 값 델타 G 값, 깁스 자유 에너지 값 갖고 우리가 반응이 정반응으로 가느냐, 역반응으로 가느냐 그 얘기 했었죠, 그죠? 그리고 평형 상태냐 했었나요? 델타 G가 0보다 작으면 어떤 게 자발적이에요? 자발적이라는 거죠. 뭐가 자발적이냐면 정반응이 자발적이라는 거죠. 예, 자발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0보다 감소하면 역반응이 자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퀄이면 이것이 평형 상태고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다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델타 G가 깁스 에너지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이게 0보다 작으려면 RT는 항상 0보다 크죠. 그죠? 이거 RT 여기서 R은 뭘 써야 될까요? 여기서 R은? 8.3을 써야겠죠. 왜냐면 벌써 자유 에너지 값이 들어가니까 줄 단위로 들어가야 돼요. 8.3에다 넣고 온도 K니까 RT는 항상 양수예요. 0보다 커요. 그럼 lnK가 델타 G가 0보다 작으려면 lnK도 0보다 커야 되죠. 그죠? 네, 그럼 이건 K가 1보다 크면 돼요. 그죠? 그럼 A 1보다 크다는 건 분자가 더 크면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0보다 크다. 델타 G가 0보다 크다 그러면 0보다 크려면 lnK가 0보다 작아야 돼요. lnK가 그렇지. 0보다 작아야 돼요. lnK가 0보다 작으려면 K 값이 1보다 작아야겠죠. 맞죠? 예. 네, 이렇게 됩니다. 얘는 이 경우도 lnK가 0보다 커야 되고 K 값이 1보다 커야 되는 것이고 요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K 값이 1보다 크다는 거는 생성물이 좀 더 많은 거죠. 생성물이 더 많은 거고 K 값이 1보다 작은 거는 그러니까 반응물이 더 많은 거고, 예. 분모가 더 큰 거니까 1보다 작은 경우는. 그리고요. 네, 이퀄이 될 때는 이게 0이 되려면
RT는 항상 양수니까 ln k가 0이 돼야 되죠. ln k가 0이 되려면 k 값이 1이 돼야 되죠. 그죠? 예. 로그의 성격입니다. 로그의 성질.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k가 1이 돼야 돼요. k가 1이면 그게 평형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내용은. 요 유도는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평형에 있는 개에 대해서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 는 거고요. 그럼 문제 보시면 다음 반응의 평형상수는 0.15다 25도씨에서 자유에너지 변화는 얼마인가? 자유에너지 값을 계산을 해야겠죠. 그럼 이제 이 식을 모르면 못 풀어요. 전혀 못 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식이니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에너지와 평형상수가 딱 나왔으면 무조건 이 깁스자유에너지 값하고 델타 G 골 마이너스 RT ln K 요걸 그냥 적용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유도를 해서 뭐 하는 것은 더 어려우니까 일단 그렇게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평형상수의 온도 의존성, 증기압의 온도 의존성 역시 연력하고 관계된 건데 여기 노트에 또 생략이 되어 있네요. 가끔 가다가 식에서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평형상수는 아까 분명히 온도하고 관계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온도하고 관계 있는데 얘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의존이 됐는지를 나타내는 식이 이 반트호프 식이라는 거예요. 반트호프 식. 그리고 3타압에서도 반트호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반트호프 식 하면 평형상수와 온도에 대한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3타압에 대한 식은 반트호프 식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헷갈리시지 마시고요. 그냥 반트호프 식 하면 평형상수와 온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 그러면 일단 평형상수와 온도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역시 다른 뭐 유도 없습니다. 그냥 식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RT 델타 H 플러스 뭐 상수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온도 이게 이제 K와 T의 관계예요. 평형상수와 T의 관계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떻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냐면 T분의 1과 ln K에 대해서 X축, Y축 실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온도 T1 그때 평형상수 값을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실험적으로 구해요. K1 그 다음에 T2 ln K2 이렇게 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화학반응 속도론에서 얘기했던 거 최소사용법 이용해서 요거를 이제 T분의 1 이렇게 해서 T분의 1 X축, X좌표, Y좌표 이렇게 해서 점들을 찍으면 뭐 이렇게 나오든가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직선에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 직선의 기울기 값이 이것이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R 값을 우리가 아니까 8.314 집어넣으면 아는 거니까 델타 H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그 반응열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반응열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 평형상수 관계를 그래프를 그리면 그 그래프로부터 우리가 반응열을 계산할 수 있다. 또는 반대로 이제 그 밑에 식을 보시면 이제 요거를 온도를 ln K2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RT2 델타 H0 플러스 상수 어떤 반응에 대한 반응열은 항상 똑같은 거니까 ln K1 equal 마이너스 RT 1분의 델타 H0 플러스 상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이제 뭐 뺐나? 요거를 빼세요. 두 식을 빼면 어떻게 돼요? ln K2 마이너스 ln K1 equal 마이너스
RT1 델타 H 제로 마이너스 RT2 델타 H 제로 상수가 없어지고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정리하면 로그에 마이너스니까 ln k 마이너스 뒤에 있는 게 이제 밑에 분모로 들어가고 앞에 있는 게 분자고요. ln k1분의 k2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공통인수를 좀 빼보죠. r 델타 h 다 공통인수니까 r분의 델타 h 제로 그 다음에 할 것만 쓰면 t1분의 1 마이너스 t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유도가 돼요. 뭐 거기 이제 뭐가 틀렸지? t2분의 1 마이너스 t1분의 1 여기 이게 틀렸죠? 예, 말을 하면서도 틀린다니까, 이렇게. T2, T1, 그죠? 여기 T2에서 T1 빼는 거니까. 저번에도 이런 비슷한 거였던 것 같은데. T2, T1.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요 분모 바뀌는 거에 따라서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온도 T1에서의 평형산수 K1 값을 알고, 그리고, 그 반응의 반응률을 알고 있으면 다르게 실험을 안 하더라도 T2에 대한 온도 T2에서의 평형상수 K2 값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계산을 해요. 예. 요건 델타 H를 알고 있을 때. 즉, 이런 경우는 델타 H 반응열을 모르고 각각 온도에 따라서 평형상수 값 계산해서 그 반응의 반응률을 계산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떤 특정 온도에서의 평형상수 값을 계산하고 싶을 때, 구하고 싶을 때, 그 반응률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런 식의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반트호프식 두 가지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아마 문제 보시면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고요. 예,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이것도 실제로 안 해보면 실제로 둘 중에 하나, K2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복잡할 겁니다. 계산기로 계산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연습을 뒤에 보면 연습 문제 있으니까 보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마지막에 증기압의 온도 의존성까지만 얘기를 먼저 하죠. 근데 증기압은 우리가 그 평형산수를 압력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압력항으로 좀 바꿔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액체의 어떤 증기압 P를 반트호프식에서 평형산수 대신 P 값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대신 증기압에 대한 거니까 델타 H라는 것이 의미가 증발열이죠. 증발열. 예. 반응열 중에서 증발열이 된 거죠. 그래서 델타 H 증발이 된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위에 평형산수 반트호프식하고 내용적으로는 같습니다. 단지 액체가 기화될 때 그 증기압에 관한 그런 식은 증기압의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는 이렇게 클라우디우스 클래페이런 식이라는 이 식, 굉장히 유명한 식입니다. 유명한 식이니까 그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반트호프식하고 클라우디우스 클래페이런 식하고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11장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일단.